자, 복지점 특강 많이 도움되고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뭘 할 거냐면 경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을 할 겁니다. 경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은 사실 대단히 중요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었는데 최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생기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조문들이 삭제가 많이 됐죠.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고 이해충돌 방지법 쪽으로 보완되면서 옮겨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행동 강령의 조문들이 상당히 줄어들게 되는데 이 말은 달리 이야기를 하면 남아있는 조문들의 중요도가 그만큼 높아졌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하나의 규정들을 정확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점이 있죠. 행동 강령에는 사조의 부당한 지시와 관련된 이야기, 또 외부 강의와 관련된 10조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14조에서 받으면 안 되는 돈에 관한 이야기, 이런 규칙들이 대단히 중요하게 다뤄져야 됩니다.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사조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첫 번째, 사조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어떤 지시를 하냐면 부당한 지시를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사조 1항과 사조 2항 구별해서 설명할 건데 사조 1항은 노란색으로 설명할 거고요. 사조 2항은 빨간색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합니다. 자, 위법한 지시가 아니에요. 왜냐? 위법한 지시는 아무리 상급자의 지시라고 하더라도 하급자는 따르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너 저 사람 죽여 라는 위법한 지시를 했을 때 하급자는 따라야 되는 게 아니죠. 오히려 따르게 되면 처벌받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부당한 지시죠. 이 부당하다는 말의 뜻은 상급자 입장에서는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급자 입장에서는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조직을 생각해 보면 상급자가 나에게 부당한 지시를 했을 때 하급자인 나는 과연 그걸 단호히 거절할 수 있느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요. 그런 경우에 아예 규정을 마련해 주면 그 규정에 따라서 하급자가 거부하기에는 부담이 적어지죠. 그래서 이 규정이 마련된 겁니다. 그래서 상급자가 이렇게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면 하급자는 상급자에 대해서 소명을 합니다. 소명이라는 말은 이유를 밝힌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러이러해서 이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유를 밝힌 다음에 따르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 현실 세계에서 과연 상급자가 내린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 하급자가 이렇게 단호히 나는 따르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게 곤란하죠. 현실적으로는 힘듭니다. 그래서 이 규정은 하나의 방법을 더 마련해 놓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행동강령,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이 행동강령을 잘 유지시키고자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행동강령 책임관이라고 부르죠. 직접 상관에게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것이 힘들면 이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가서 상담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똑같이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것과 상담을 똑같이 2번으로 쓰냐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돼요. 직접 가서 말하기가 편하면 직접 가서 말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면 행동강령 책임관과 상담을 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시험 지문에 아직까지도 경찰학은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서술어가 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다가 나옵니다. 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다를 가지고서 특강을 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는데 저는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왜? 충분히 상식으로 구별할 수 있어요. 자, 생각해 봅시다. 하여야 한다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딱 그거 하나밖에 못하는 거죠. 할 수 있다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선택의 여지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 기준만 잡고 가시면 여러분들은 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다는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사람이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어느 어머니가 아기를 학대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근데 나는 지나가는 행인일 뿐이에요. 반드시 신고해야 되나요? 신고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신고할 수 있다겠죠. 근데 내가 경찰관이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야. 학교 선생님이야.
그걸 보고 그냥 지나가면 안 되죠.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신고하여야 한다죠. 또 하나, 성폭력 범죄 신고자예요. 그런데 내가 경찰관서에 신고를 했더니 경찰관이 나한테 와서 당신이 조금 더 참고인 조사 진술을 해주면 좋겠다. 꼭 경찰관이 나에게 변호인이나 가족과 함께 들어오라고 동석하게 해야 되나? 아니죠. 지은 죄가 없으니까 동석하게 해도 되고 혼자 들어오셔서 잠깐 진술해주고 가셔도 됩니다. 동석하게 할 수 있다죠. 그런데 조그마한 어린이가 성폭력 범죄를 당했어요. 피해자죠. 혼자 와서 진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경찰은 반드시 변호인이든 부모님이든 누군가 같이 와서 심리적 안정과 진술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가는 거라고. 그래서 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는 암기를 통해서 구별하는 게 아니라 기준을 정확하게 잡아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거면 선택의 여지가 없으면 하여야 한다. 선택의 여지가 있을 때는 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럼 지금 여기서 보시면 하급자 입장에서 소명하거나 따르지 않는 방법, 행노강령 책임관에게 가서 상담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으니까 상담은 필수적인 게 아니라 선택이죠. 그러면 여기는 상담할 수 있다가 되는 거지. 이게 바로 4조 1항의 내용입니다. 4조 2항을 살펴봅시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상급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급자는 부당한 짓이라고 생각하지만 상급자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수업 시간에 어떤 학생한테 내가 지금 너무 더우니까 저기 학원 데스크에 가서 에어컨 좀 켜달라고 이야기를 해라. 내 입장에서는 부당한 짓이라고 생각 안 하죠. 근데 학생 입장에서는 나 수업 들어야 되는데 왜 나한테 나갔다 오라 그러지? 귀찮게? 부당한 짓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수업에 집중해야 되니까 나가기 싫어요. 소명하고 따르지 않는 거죠. 이게 조금 불편하면 나한테는 아무 이야기를 못하지만 학원 데스크에 가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나오라고 그러더라. 나갔다 오라 그러더라. 나 너무 이거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다. 상담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제 입장에서 제가 상급자라고 생각하면 나는 얘가 이상해요. 분명히 에어컨 좀 틀어달라고 부탁을 한 것 같은데 이 친구는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거나 학원 데스크에 가서 이 불만을 터뜨리는 거니까 문제를 크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두 가지 액션을 취할 수 있습니다. 얘 도라인가? 라고 더 이상 취시 안 하면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의지의 한국인인지라 우리도 의지가 있다. 그죠? 밑에 사람이 이렇게 문제를 만들며 한 번 더 지시하는 거죠. 그래서 4조 2항은 빨간색으로 표시합니다. 제지시를 하는 거예요. 상급자가 굳은 의지를 가지고 야, 난 너에게 이 일을 꼭 시켜야 되겠다 라고 제지시를 했을 때는 더 이상 소명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급자 입장에서는 소명의 방법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죠. 방법은 딱 하나뿐입니다. 행동학력 책임관에게 가서 상담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기서 4조 2항에서의 상담은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닌 유일한 방법이니까 서술어가 뭐가 돼야 된다? 하여야 한다가 되는 거죠. 상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4조 1항과 4조 2항의 시험 문제가 항상 이 서술어를 바꿔서 등장하기는 하지만 충분히 이해를 통해서 암기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풀 수 있는 거죠. 이게 4조 1항과 2항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됐죠? 자, 우리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행동강력 책임관, 경찰적 공무원 행동강령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첫 번째,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왜 만들었냐면 방금 우리가 봤던 4조처럼 부당한 지시 같은 거 하면 안 된다는 내용도 물론 들어있고 함부로 돈 받지 마라. 함부로 부당한 행위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당연히 제목은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이라고 되어 있지만 모든 경찰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일반직 공무원인데 경찰청에 파견 나온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서로 통성명을 하고 이야기를 물어보니까 직업이 뭔가요? 라고 물어보니까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한테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물어보죠. 어디서 근무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경찰청에서 근무한대요. 그러면 일반인인 우리 입장에서 그 사람을 당연히 경찰 공무원이라고 생각하겠죠. 뇌물 건네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아무리 일반직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경찰과 관련된 일을 하기 위해서 파견되어 있다면 당연히 부정한 행위하면 안 됩니다. 행동강령 자체가 부정한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면 당연히 파견된 공무원에게도 적용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1번 지문은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 다음 2번 지문으로 갑시다.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해치는 지시, 여기까지가 방금 제가 그림으로 그려드렸던 부당한 지시가 되는 거죠. 하였을 때는 그 사유를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OR이다, 그죠? 행동강력 책임과가 상담할 수 있다니까 이 상담은 선택의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술어는 뭐가 돼야 된다? 상담할 수 있다가 되는 거니까 4조 1항 조문으로서 맞는 이야기가 되겠지. 됐죠? 3번 지문 봅시다. 3번과 4번 지문으로 갑니다. 자, 3번에 가서 보시면 위 이와 관련해서 소명 후에 지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따르지 아니하였는데 같은 지시가 반복됩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야? 상급자가 자신이 의지를 가지고서 하급자에게 너 계속 이 일 해라. 부당한 지시라도 따라라. 라고 강력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소명하는 방법은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제지시가 떨어질 때는 즉시 행동강력 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니까 3번 지문까지도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됩니다. 그 다음 보세요. 4번. 위 2, 3과 관련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 책임관은 2번에서는 뭐였다? 부당한 지시를 받았을 때 행동강령 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였고 3번은 제지시가 떨어지면 상담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었죠. 그런데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합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하급자가 부당한 지시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상급자가 취할 수 있는 액션은 두 가지라고 이야기했죠. 얘 좀 이상한데? 라고 지시를 걷어버리거나 아니면 반복적으로 재지시를 하거나. 그런데 이 부당한 지시를 상급자 스스로 걷어들였다면 더 이상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소속 기관장에게 굳이 보고할 필요가 없게 되겠죠. 더 이상 부당한 상황은 없어진 거니까. 따라서 정답은 4번이 틀린 질문으로서 정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행동강령 정리하시면 되고요. 4조, 10조, 14조 대단히 중요한 조문들이니까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